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의 협회를 향한 작심 발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문체부에요. 배드민턴 협회의 비리 혐의에 대한 제보가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중에 하나가 협회장이 폭언과 갑질 등을 했다라는 의혹들이에요. 김택규 협회장의 최근 목소리 듣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회장님과 말고 네. 협회 측과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오진 났던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보도자료 때 같이 내드릴게요. 자, 지금 조사에 착수한 문체부에 여러 건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데 대체로 전직 협회 직원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이겁니다. 협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 이거예요. 일단 이거는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본질과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안세영 김택규 협회장이 직원들에게 이런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따르면 욕하고 소리 지르는 건 일상이었다. 한 임원에게 할 줄 아는 게 뭐냐라고 핀잔도 주고 직원들을 개인 기사처럼 부렸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최동호 평론가님, 아직은 제보 수준이고 확인된 내용이 아니어서 저희가 김택규 회장이 바로 반론을 제기하면 그것도 충실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문체부에 접수된 제보라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소개해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의혹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전현직 협회 직원들의 이 제보이자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명백한 직장 내 이 갑질이죠. 이 폭언과 그리고 특히 이 김택규 회장의 이 자택이 서산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택에 있는 서산까지 불러서 이 기사처럼 직원들을 부리고 또 업무까지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명백하게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고 인권 침해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문체부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이 대한체육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애초에 조사의 중심 내용은 안세영 선수가 지적을 했던, 주장을 했던 이 대표팀 관리 운영 그리고 이 배드민턴 협회 내의 어떤 그 행정 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 새롭게 이 전직 직원의 증언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도 아마 충실하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요, 이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 안세영 선수의 폭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회계에 산입을 하지 않고 스폰서십, 그러니까 N사로부터 받은 스폰서십의 30%를 추가로 김택규 협회장이 임의로 사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2023년에 N사와 Y사와 페이백 부속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셔틀콕을 30% 추가 지급했는데 김택규 협회장이 1억 원어치의 장비를 또 챙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회장 마음대로 못하냐라면서 화를 냈다라는 게 오늘 보도로 나왔습니다. 안지원 기자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의혹이고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 측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이 나왔는데 이거를 개인적인 빼돌리긴 아니었다는 거죠. 운연상 미흡한 점은 인정했다고 하는데 즉 이런 정황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앞서 안세영 선수가 의혹을 제기하고 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협회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선 또 이런 후원과 관련해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스폰서십을 믿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30%를 추가로 받았고 또 이거를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을 했다면 이건 상당한 비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물고 들어갈 경우에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던 그 부분과 더 맞닿아서 더욱더 큰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왜 이게 지난 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이미 이 페이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김 회장이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회장 마음대로 못하느냐라고 화를 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는 건데 이 역시 사실 여부는 따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그만큼 이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체부 조사가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택규 회장이 그동안 얘기했던 게 협회가 이 스폰서십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만약에 개별 선수들이 다 따로따로 받게 되면 협회로 오는 그런 스폰서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망주나 다른 선수들에게 가는 후원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페이백 문제가 나왔습니다. 페이백 문제는 그 배드민턴 협회가 이 스폰을 받으면서 스폰 받았던 그 중에 일부분을 임의로 좀 처리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대회 때 사용하는 그 배드민턴 공이라고 할 수 있죠. 셔틀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회용은 좀 더 고급의 품질이기 때문에 17,900원, 한 개당 17,900원 하는데 약 3억 5,800만 원어치의 물품을 정식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또 별개로 협회가 1억 740만 원의 이 장비를 따로 챙겼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만약에 협회 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임의로 처분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이것들은 일종의 그 직원의 제보와 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문체부나 기타 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해명한 것과는 별개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배드민턴 협회의 어떤 이 검은 행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에 이 문체부가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조사 중이고요. 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관이 파견돼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문체부와 별개로 이 대한체육회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고 관계자들 불러서 이미 이 진술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조사들에서도 이 제보 내용과 관련돼서는 확실한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회 측의 반론도 지금 나왔습니다. 협회장의 착복은 없었다. 그리고 승강제 등 대회를 치르는 각 시도협회에 모두 배분을 했다. 다만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전혀 문제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하면 될 텐데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각설이 또 붙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협회장이 일단 30%를 가지고 이걸 이제 협회 이런 데 나눠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저는 정말 이 설명 자체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투명하지 않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이 셔틀콕 하나에 17,000원이나 꽤 비싼 가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30%나 해서 사실 했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협회 운영할 때 보면 기록에 남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마 기록도 없이 나눠줬다 하면 그것도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이게 뭐 다른 시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앞으로 아마 이 감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밝히는 게 집중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혁재 변호사님. 네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뭐 스폰서십을 30% 이미 사용했다 뭐 이런 문제들이 또 법적 문제로도 비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저렇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상식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회장이 저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진 몰라도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업무상 뭐 배임 수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는요. 배드민턴 협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2016년 8월 4일에 대한배드민턴 협회와 전국 배드민턴 연합회가 합쳐졌거든요. 대한배드민턴 협회는 전문 선수들 위주의 협회였고
전국 배드민턴 연합회는 생활체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태규 회장은 생활체육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선수 출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 김태규 회장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배드민턴 협회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돌아가신 고 김학석 전 부회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내분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제가 찾아보니까 배드민턴 협회는 스스로 산맥이 3개가 있다고 그래요. 산맥이 뭐냐? 수도권과 충청이 하나고 네. 또 하나 영남, 또 하나 호남 이렇게 반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1982년에는 요넥스하고 계약을 성사해가지고 그때부터 요넥스 물품을 쓰다가 2009년도에는 요넥스의 경쟁사인 빅터사, 대만의 빅터사로 갔다가 다시 요넥스사로 온 건데 네. 그런데 현금이 한 40억, 물품이 한 40억 이 정도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뒤로는 요넥스와 이면 계약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마지막은요, 이겁니다. 연례 포상금 제도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던 그런 포상을 없앴다는 겁니다. 포상금 제도라는 게 뭐냐면요, 선수단의 경기력 성과비로 지급한다. 지급률은 후원금의 20%를 선수들의 그 경기력 향상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건데, 이런 보상들이 지금 다 삭제됐고 월등한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도 이런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최동원 평론가님, 이런 문제도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문제와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수들에게 지급이 됐던 이 경기력 성과비를 폐지했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마치 뭐 일반적인 그 직장인의 연말 보너스 같은 이런 개념의 이제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이 경기력 성과비는 그 전임 회장 때 신설이 돼서 이 시행이 되어 왔는데 현 이 김태규 회장이 폐지를 한 제도입니다. 이 국가대표 팀이 받는 후원금의 20%를 다시 이제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런 이제 개념이거든요. 네. 이 지도자들에게는 그 국가대표 후원금의 20% 중에서 10%는 지도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이 90%를 선수들에게 차등적으로 이 국지대회에서 거뒀던 성적을 평가를 해서 차등적으로 이제 이 분배를 해왔던 건데, 이것이 폐지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김태규 회장이 밝혔던, 예를 들면 출장 시에도 비즈니스석을 탈 예산을 이코노미석을 타서 출장비를 아껴서 선수들 훈련비에 보태왔다는 이런 해명과는 굉장히 좀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문체부의 조사에 모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기자님, 그런데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안세영 선수가 뭐 빨래, 청소 같은 잡일을 도맡았다, 뭐 이런 지금 의혹도 제기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단 게 중학생입니다. 즉 가장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도 안세영 선수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안세영 선수가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허드렛 일을 해야 됐던 상황들에 대한 증언이 나온 건데, 일단 안세영 선수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사실 선수는 이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훈련에 모든 것을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은 안세영 선수가 앞서서 운동에만 매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작심 발언했던 것과 또 와닿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발언과 지금 이 상황들이 굉장히 맞물린다고 볼 수 있는 게, 본인 얘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개인 후원 규제 완화와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었는데, 네. 개인 후원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은 협회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중에서 페이백으로 30%를 받고, 이 경우는 장부 산입이 아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선수에게 직접적인 후원이 가면은 협회들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후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의 페이백, 또 다른 조항을 해서 협회 쪽이 무언가를 챙길 수 있는 게 없어지겠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것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상비, 성과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2021년 전임 직행부 전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때도 안세영 선수
선수는 협회에서 이미 태극마크를 달고 있었으니까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세영 선수가 점차 세계 랭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현 집행부에서 없어졌으니까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던 걸 못 받게 된 거에서 불만이 충분히 드러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세영 선수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여러 곳에서 이런 제보들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저희가 아직은 의혹 제기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직 협회 직원들이 안세영 선수의 폭로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협회의 감사, 조사 국면에서 우리 협회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의혹 제기 수준이지만 페이백이라든지 뭐 연례의 그 선수들이나 지도자에게 지급하던 그 보상금을 없앴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좀 협회가 다소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바라보십니까? 아마 젊은 선수들끼리는 서로 다른 협회들 상황을 서로 그렇겠네요. 주고받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특히 MZ 세대들은 분배와 배분, 공정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령 뭐 옷을 입는 것도 어떤 하나의 어떤 스포츠 업체가 모든 그 선수들의 신발부터 모든 기자재를 하나로 다 스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협회들은 개별 선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스폰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줬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선수들 개인이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해줘야 되는 게 협회인데 이 배드민턴 협회는 모든 선수들의 개인적인 어떤 결정권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협회로 넣어야 되고 그 협회는 아까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오히려 있던 규정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프로를 지향하는 선수들의 들어가야 될 것을 사실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일반 아마추어 배드민턴 클럽에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보니까 선수들이 뛸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실제로 안세영 선수 마음으로는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뭐 심지어 부상 투혼을 해가면서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낸 성과에 대해서 어떤 배분이 있었느냐. 정말 그렇게 작심발언 많은 후폭풍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